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포스포리피드하고 막 그 멤브레인 스트럭처인데, 특히 이제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단위로서 이제 포스포리피드를 공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생화학 시간에 배우는 포스포리피드나 다른 리피드에 대한 거는 그 포스포리피드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건데,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포스포리피드는 이 막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의, 자, 그럼 세포막의 구성 요소가 이제 인지질인데, 그 인지질 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세포를 만드는 주요 분자들이 이제 슈거, 핵산, 프로틴, 포스포리피드 이런 게 있는데, 인지질이 구조적으로 가장 복잡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어떤 단순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슈거나 핵산, 프로틴은 그 단순한 분자가 이렇게 계속 폴리머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포스포리피드는 적어도 한 세네 가지 분자, 다른 종류의 분자가 서로 이제 합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포스포리피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스핑고마이엘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포스포글리세라이드는 이제 가장 흔한 인지질로서 글리세롤 뼈대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지방산과 한 개의 극성 머리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으로 된 인지질의 꼬리들은 길이와 포화 정도가 인지질에 따라 다르다. 자, 인지질에서 이제 이 꼬리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질의 꼬리. 자, 그래서 그 지방산의 길이와 포화 정도는 인지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산은 패티 애시드인데, 그 탄소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방산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겠는데, 카복실 그룹에다가 여기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탄소가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길이, 이 지방산의 이 탄소 길이가 이제 인지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16개, 뭐 18개, 20개 이렇게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카복실 그룹이고, 자, 포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건, 포화 정도는 이제 이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한 개면은 포화됐다 그러죠. 포화돼 있다. 그래서 saturated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 있으면은 우리가 unsaturated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인지질의 1차적인 기능은 모든 세포막의 특이적인 지질 이중층을 형성한다. 인지질의 1차적인 기능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죠. 세포막. 어떤 막. 이 지질 이중층은 용질의 선택적인 투과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세포가 외부 환경하고 분리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세포. 그리고 세포 안에서도 여러 세포 미토콘드리아, 뭐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골지체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세포 소기관과 세포질의 다른 환경하고 뭔가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포스포리피드와 이제 다른 분자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면은 일단 포스포리피드는 이 폴리머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백질이라든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뉴클레이크 애시드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성협. 오늘 이 강의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해서 내가 유튜브에다 올릴 예정이니까 대답을 잘해봐요. 뉴클레이크 애시드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뉴클레이크 애시드는 DNA랑 RNA가 DNA,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DNA나 RNA는 이미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렇게 돼서 일단 DNA, RNA는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연결된 폴리머 형태로 있는 거고, 그거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블록들은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뭐 아데닌이라든가 티민, 시토신 뭐 이런 게 있죠. 구아닌 이런 거. 자, 그런데 반해서 이 포스포리피드는 다양성 폴리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머 형태면은 우리가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빌딩 블록이 벌써 예를 들어 4개가 있다면은 그 한 자리에 4가지 종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데 반해서 포스포리피드는 폴리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다양하지는 않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사이즈에 있어서 가장 작다. 즉 1000달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DNA나 프로틴은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런 사이즈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캐리오틱 셀은 1000개의 다른 리피드를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포스포리피드는 다른 분자들보다 어떤 유니크한 기능은 아주 적다란 얘기죠. 우리가 DNA는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단백질은 어떤 효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그 분자로 사용되는데 반해서 포스포리피드는 그다지 그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포스포리피드를 한번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포스포리피드는 2개의 리피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패티애시드, 2개의 패티애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티애시드의 구조적인 그 클래스를 보면은 세처레이티드 된 거, 그리고 언세처레이티드 된 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각 포스포리피드에서 2개의 패티애시드는 같이 않다라는 거죠.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Saturated Fatty Acid를 한번 살펴보면은 탄소수가 16개, 18개, 20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미틱 애시드가 탄소가 16개, 스티아릭 애시드 18개, 아라키딕 애시드 탄소수가 20개 있는 거죠. 그래서 팔미틱 애시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카복실 펑크셔널 그룹으로 카복실 그룹이 있고, 탄소가 지금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돼서 18개까지, 16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세츄레이티드 돼 있으니까 전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unsaturated fatty acid를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 18개인 거, 그리고 20개 있는 거, 22개 있는 거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8개인 걸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unsaturated fatty acid에는 우리가 이 cis 폼하고 트랜스 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화학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거를 이해진, 지금 탄소가 18개고 한데 이 리놀레이크 애시드하고 지금 이제 이 올레이크 애시드하고 이 올레이크 애시드 똑같죠, 그죠? 이거 올레이크 애시드. 자, 똑같은데 여기에 이중 결합이 여기 한 개가 있죠. 한 개, 여기도 한 개. 자, 그러면은 이 올레이크 애시드의 시스폼하고 트랜스폼은 분자식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다르죠. 요걸 뭐라고 그러죠? 이성질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아이소머리즘이라고 그러죠. 아이소머리즘. 자, 그래서 이 올레이크 애시드 시스폼하고 트랜스폼을 보면은 똑같이 이중 결합이 한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탄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올레이크 애시드는 만약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소머리즘은 만약에 C하고 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만약에 A고 이게 A고 이게 만약에 수소이온이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시스폼인 거고, 요 A가 여기 오고 여기 수소이온이 이렇게 오면은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은 구조적으로 그냥 지그재그로 쭉 보임에 반해서 이 시스폼은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스폼에 이제 이중 결합이 만약에 2개가 있으면서 2개 다 시스폼이면은 더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 거죠. 3개면은 더 굽어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올레이크
애시드, 그리고 리놀레익 애시드, 리놀레닉 애시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탄소는 18개지만 이중결합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다음에 탄소수가 20개인 경우는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aturated Fatty Acid는 우리가 아라키딕 탄소수가 20개일 때 아라키딕 애시드 이렇게 부름에 반해서 이 Unsaturated Fatty Acid에서는 아라키도닉 애시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기는 이중결합 탄소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시스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22개는 이루식 애시드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스포글리세라이드. 아까 포스포리피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포스포글리세라이드하고 스핑고마이엘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포스포글리세라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포스포글리세라이드는 일단 글리세롤을 뼈대로 해가지고 2개 패티애시드 다음에 헤드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제 글리세롤은 탄소가 3개인 탄수화물이죠. 탄소, 그래서 여기에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은 하이드록실 그룹, OH 그룹이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이 하이드록실 그룹은 다른 분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패티애시드의 이 카복실 그룹하고 요 글리세롤의 하이드록실 그룹하고 이제 공유결합을 하면은 이 에스터 결합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에스터 링키지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글리세롤의 패티애시드 두 분자가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이쪽에는 이 포스페이트 그룹하고 그룹의 하이드록실 그룹하고 이 하이드록실 그룹과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포스페이트 그룹과 그 위에 다른 헤드 그룹이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그릴 때 요 왼쪽 위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 헤드 그룹, 이렇게 헤드 그룹에다가 이 꼬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 구조를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헤드 그룹이 바깥쪽으로 돼 있고 안쪽으로 이 패티애시드끼리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스포글리세라이드는 말 그대로 포스포에다가 글리세라이드가 있는 거죠. 글리세라이드. 그래서 글리세라이드는 글리세롤하고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백본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패티애시드하고 포스페이트가 붙고 또 헤드 그룹이 포스페이트 위에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 헤드 그룹이 어떤 헤드 그룹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그룹에는
우선 포스포세린이라는 게 있죠.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엔 헤드 그룹이 아미노산인 세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린인 거죠. 그래서 세린은 이제 원래 이렇게 NH3 그리고 COO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하고 여기 하이드록실 그룹이 이렇게 있었죠. 이게 세린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포스페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중에서 우리가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타놀아민. 여기에는 에타놀아민이 붙어 있는 거죠. 다음에 포스파티딜 콜린에는 콜린이 붙어 있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토르에는 이노시톨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리세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포스파티딜 글리세롤이라고 그러는 거죠. 포스파티딜 글리세롤. 헤드 그룹으로 여기가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 여기 글리세롤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카디오리핀이라는 게 있는데 카디오리핀은 포스파티딜 글리세롤에 지금 이 포스페이트하고 이 패티애시드 두 개가 여기 또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카디오리핀에는 이 패티애시드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포스포리피드는 이 6가지가 있겠습니다. 포스포글리세라이드로는 그러면 이제 분자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포스파티딜 콜린하고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 포스파티딜 세린은 이 헤드 그룹 세린하고 에타놀아민, 콜린을 보면은 이렇게 이온화돼 있죠. 이온. 여기도 이온화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오닉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 글리세롤, 카디오리핀 여기는 이온화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폴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아이오닉 포스포리피드를 한번 보면은 세린에는 여기 아미노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죠.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카복실 그룹이 네거티브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포스페이트 그룹에 여기 네거티브가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쇄된다고 보면은 세린은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가 남죠. 그래서 포스파티딜 세린 분자 전체로 보면은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이 세린은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 남는다고 보면 되죠. 다음에 포스파티딜 콜린하고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은 여기 플러스 하나, 여기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상쇄된다고 보면 상쇄되죠. 그리고 포스파티딜 콜린도 보면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콜린하고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은 뉴트럴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 베일런시 그러니까 그 몇가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뭐 플러스 2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로 본다면은 포스파티딜 세린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포스포글리세라이드 6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스핑고마이엘린이라는 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핑고마이엘린은 지금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핑고신에 여기 패티에시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R 그룹이 이제 뭐가 더 붙을 수가 있는데 스핑고신 패티에시드에다가 요 R 그룹에다가 그냥 수소이온으로 되어 있으면 세라마이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포스포콜린이 붙게 되면은 이제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제 주요 또 이제 포스포그리세라이드 말고 스핑고마이엘린이 중요한데 이 스핑고마이엘린은 스핑고신 플러스 패티에시드 플러스 이 포스포콜린이라는 분자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슈거가 붙으면은 이제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스핑고마이엘린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포리피드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특히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맨 바깥쪽 막을 우리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특히 풍부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이런 고리 형태의 분자 구조가 여러 개 모여 있고 다른 쪽에 탄소 체인이 있고 여기 보면 OH 그룹이 있죠. 자, 이 OH 그룹이 또 폴라한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아까 그 포스포글리세라이드하고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빠졌는데, 자, 이 패티에시드 이렇게 있고 이 헤드 그룹이 있다 그랬죠. 헤드 그룹이 우리가 아까 아이오닉한 경우하고 폴라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아이오닉하든 폴라하든 전부 다 이거는 하이드로필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필릭하다는 거는 하이드로는 물이죠. 물이고 필릭하다는 거는 뭔가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친수성. 자, 그에 반해서 패티에시드 이 다리 부분은 폴라하지 않습니다. 아이오닉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부분은 하이드로 포빅하다 그럽니다. 포빅.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포빅하다는 건 무서워하다는 얘기죠. 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요건 친수성. 자, 그래서 아까 스핑고마이엘린 같은 경우는 포스포콜린 부분, 그 부분이 헤드 그룹인데 그 헤드 부분이 하이드로필릭한 거고 나머지 스핑고신 다리 쪽하고 패티에시드는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에서는 이 OH 그룹이 있는 이 부분이 폴라 헤드 그룹.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이드로필릭한 거고 이 고리로 돼 있고 그냥 탄소 사슬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non 폴라한 그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드로포빅이 되는 거죠.
자, 하이드로필릭하고 하이드로포빅한 거는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우리가 물 분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물 분자는 이 산소라는 원자와 수소라는 원자가 돼 있는데 이 산소는 크고 수소는 작고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가 있으면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구름이 있죠. 구름이 있는데 이 큰 분자들 쪽으로 이 전자들의 그 구름이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 산소는 약간 그 좀 더 네거티브하게 되고 수소는 좀 더 약간 완전히 이온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자 구름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그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아마 델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델타 네거티브, 델타 포지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이 폴라 헤드 그룹도 보면은 여기서도 요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이 산소 쪽으로 델타 네거티브, 델타 포지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 분자가 있으면은 물 분자에 이제 이 델타 포지티브한 수소하고 여기 그 콜레스테롤의 요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러죠? 박지현. 네. 응? 질문 다시 한 번만 자, 해주십시오. 요 물 분자의 요 수소하고 아, 그 콜레스테롤의 요 산소와 그 전자 구름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이거는 약간 델타 포지티브하고 요건 델타 네거티브하다 이거지. 그럼 요 수소하고 산소, 물하고 요 산소하고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지? 반대발수 결합인가요? 아, 요걸 반데발스는 아니고 수소 결합이라 그러지.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 결합.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쪽 헤드 그룹은 하이드로필릭하게 되는 거고 이쪽은 하이드로포빅하게 되는 논폴라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헤드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다리가 하나 이렇게 꺾여 있는데 그 포스포리피드 여기 다리가 꺾여 있는 거는 여기 다리 꺾여 있는 부분에 이중결합이 다리 둘 중에 하나가 이중결합입니다. 그리고 시스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상태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포스포리피드 사이사이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의 아까 폴라 헤드 그룹하고 이 인지질의 헤드 그룹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끼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이제 포스포리피드만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 멤브레인을 더 딱딱하게 해줍니다. 스티프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벽돌이 있으면은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그 시멘트를 이렇게 해주면 벽돌이 잘 붙어서 단단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흐물흐물해지고 좀 더 많으면은 좀 더 멤브레인이 좀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인지질 분자 한 개당 1개 이하 정도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세포막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자, 그러면은 포스포리피드의 어떤 뭐 분자적인 특성을 한번 보면은, 자, 그럼 포스포리피드가 이제 어떻게 이 세포막의 형태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포스포리피드 분자 하나인데 포스포리피드 분자를 이렇게 그 수용액에다 넣어주면은 그 자기들끼리 친수성은 친수성끼리, 소수성은 소수성끼리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다리가 하이드로포빅하죠. 그리고 이쪽 다리도 하이드로포빅한 거고, 자,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의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죠. 그걸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이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리끼리는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이 일어나고, 헤드 그룹은 물 분자와 하이드로젠 결합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포스포리피드에다가 포스포리파제를 처리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잘라줘서 하나만 남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다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헤드는 바깥쪽으로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리가 하나 형태인 포스포리피드가 모여서 이런 물 속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피드 마이셀이라고 합니다. 마이셀. 자, 마이셀 같은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방 분자,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 분자들이 수송이 될 때 이런 형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장에서도 우리가 지방이 이제 그 분해돼 가지고 이제 소장 세포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소장 안쪽에서 소장 벽까지 이동할 때 이런 지방들이 마이셀 형태로 요 안에 이제 지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층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액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혈액을 이렇게 보면은, 피를 뽑아서 보면은 거기 뭐 지방이 이렇게 기름기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지방은 혈액을 통해서 수송이 되는데, 그 수송될 때 이 지방이 마이셀 안의 형태로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그 안에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에는 그 지방질을 우리가 기름이 그냥 있으면 기름방울이 똥똥 이렇게 뜨는데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셀도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포막에서는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 레이어가 인지질이 지금 층이 1개, 여기 또 뒤집힌 형태로 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바이레이어. 자, 그래서 이 포스포리피드는 스폰테니어스하게 자발적으로 바이레이어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산의 길이, 그리고 포화도,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 형태는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바이레이어가 그냥 이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 이 자체는 아직도 좀 불안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레이어가 있는데 지금 요쪽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은 요건 하이드로포빅한 거죠.
그래서 물하고 아직 친하지 않는 형태가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끝부분. 물론 이쪽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 끝 쪽에 이런 부분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화학 분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안정한 형태로 찾아가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구 형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리포점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리피드 바이레이어, 세포 막처럼 돼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제 이런 형태, 우리가 리포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로 되면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포스포리피드가 지질 바이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포스포리피드 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층에서 이렇게 라테랄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라테랄 디퓨전이라고 그러고, 혹은 플렉시온, 이것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플렉시온, 두 개가 다리가 이렇게 플렉시온, 혹은 로테이션,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플립플롭, 그다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있던 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전까지 그림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칭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는 이것이 비대칭 형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RBC, 레드 블러드 셀 보면은 아우터 모노레이어, 인너 모노레이어가 있는데, 아우터 모노레이어에는 포스파티딜 콜린이 많고, 그리고 스핑고마이엘린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너 모노레이어에는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 그리고 포스파티딜 세린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포스파티딜 세린은 네거티브 차지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이토솔 쪽에 보면은 포스파티딜 세린이 많기 때문에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은 그에 반해서 좀 덜을 하고, 그리고 요거 바깥쪽에는 우리가 당,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깥쪽에는 세포.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비대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세미 퍼미어블한 베리어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미 퍼미어블하다는 것은 어떤 건 통과되고 어떤 건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보면은 스몰 몰리큘들은 라지 몰리큘보다 더 퍼미어블합니다. 자, 그리고 논폴라한 분자들은 폴라한 분자들보다 더 퍼미어블합니다. 오히려 논폴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더 세포막을 잘 통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논폴라다는 건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분자들을 얘기하는데, 하이드로포빅한 것 중에서 벤젠 이런 것들은 이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작은, 아주 작은 뉴트럴한 분자들, 산소나 CO2 이런 거는 이제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세포막에서 이 산소, 이산화탄소가 잘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조직에서는 또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생긴 거를 제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막으로 잘 통과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보통 산소보다 한
한 5배 정도 더 잘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물은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다지 잘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통과하는데 어떤 경우는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위에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는 그 통과하는 그 속도라든가 통과하는 정도가 덜합니다. 다음에 다른 폴라한 오게닉 분자들, 일단 폴라하게 되면은 잘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온 슈거나 이온들, 이온화되어 있는 것도 잘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큰 분자들, 라지 몰리큘들도 잘 통과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특성이 하이드로포빅하고 작은 뉴트럴 분자들 이런 거는 잘 통과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이드로포빅한 분자들은 이 하이드로포빅한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잘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단 하이드로포빅한 층에 녹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세포 지금 왼쪽에 농도가 높고 이쪽에 농도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녹아 들어간 다음에는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자, 그리고 세포막에는 우리가 지질 뗏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질 뗏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멤브레인 막에 어떤 뗏목 형태로 이렇게 단백질하고 특정한 세포막이 이렇게 좀 단단하게 우리가 강에 뗏목이 떠 있듯이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피드 레프트라고 그래요. 레프트.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중막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세포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있고 각 그 세포 소기관, 지금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 라이소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이런데 이제 그리고 핵에도 막이 있는데 이 막 이중층이라 그랬죠. 이중층. 그런데 그 층별로 이제 그 세포 바깥쪽에 해당되는 세포 밖의 환경과 비슷한 쪽 부분을 우리가 엑소플라스믹이라고 그러고 세포질, 사이토솔 쪽의 환경과 비슷한 거를 우리가 사이토솔릭 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엑소플라스믹 페이스, 사이토솔릭 페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포질 쪽을 사이토솔릭 페이스, 요 안쪽에, 요 바깥쪽을 엑소플라스믹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 골지를 보면은 우리가 세포질이 있는데 골지를 이 세포 안쪽, 그러니까 골지체 안쪽이 오히려 세포 밖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쪽이 엑소플라스믹인 거죠. 그리고 세포질 쪽에 있는 게 사이토솔릭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이소솜도 마찬가지고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이중막이 두 개가 있죠. 바깥쪽을 우리가 아우터 멤브레인, 안쪽을 우리가 이너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우터 멤브레인하고 이너 멤브레인 사이가 오히려 그 엑소플라스믹이 되는 거고 이너 멤브레인 안쪽 이쪽이 사이토솔릭 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핵을 보면은 핵막이 있는데 핵도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쪽이 세포 여기 포가 있죠. 핵에는 우리가 핵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공.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의 오히려 안쪽이 사이토솔릭 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이 사이토솔릭 페이스, 그리고 두 개의 막 사이가 엑소플라스믹 페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이 그 세포 밖의 환경하고 비슷한지 또 혹은 세포 질의 환경하고 비슷한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멤브레인의 각 아까 포스포리피드, 스핑고마이엘린,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게로 다 이제 조합이 돼서 세포 막이 구성이 되는데 그 막의 종류별로 그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 포스파티딜 세린, 스핑고마이엘린,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보면 21%, 29%, 21%, 콜레스테롤이 26%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뭐 이콜라이의 막은 보면은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 포스파티딜 세린이 85%.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막의 종류에 따라서 이 컴포지션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